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깊이 있는 정보 분석 시작합니다. 와, 오늘은 정말 좀 파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느닷없이 아메리카당이라는 걸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죠. 네, 정말 그야말로 정치판의 핵폭탄급 선언이었습니다. 지난 7월 5일이었죠. 머스크가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딱 반기를 들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랄까 핵심 인사로 거론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최측근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거죠. 상황이 정말 급변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스크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치 행보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체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정치적인 갈등, 이 격변이 우주산업 경쟁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요즘 부쩍 주목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로켓랩 RKLB가 왜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지 그 배경을 좀 깊게 파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핵심은 결국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본인 회사들, 그러니까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는 어떤 리스크를 주는가.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게 경쟁사인 로켓랩에게는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정부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회사인데, 그렇죠. 의존도가 높죠. 네, 현직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정말 심각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관계가 꽤 괜찮았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관계가 악화된 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부 효율부 DOG라고 불렀죠. 아, 네네, 도지. 네, 그 수장직을 사임하면서부터 좀 가시화됐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그 별명이 OBBA였잖아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 네, 바로 그걸 머스크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메리카당 창당이라는 초강수를 딱 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주 차가웠죠. 테슬라 주가가 그냥 바로 반응을 했잖아요. 네, 창당 발표 나오자마자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요. 와, 7%면 엄청난데요? 엄청난 거죠. 이건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를 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리스크다 이렇게 딱 판단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월가의 시선도 곱지가 않고요. 그렇죠. 웨드부시 증권의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고요. 또 아조리아 파트너스 같은 투자사는 아예 테슬라 관련 ETF 출시를 연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머스크한테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까지 했고요. 이야, 이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럼 당연히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을 텐데요. 나왔죠. 아주 강경했습니다. 거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어요. 어땠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머스크의 창당 자체를 터무니없다, 혼란만 야기한다 이렇게 일축해버렸고요. 머스크 개인에 대해서는 통제 불능 상태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통제 불능? 네. 그리고 본인 소셜미디어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 아, 네. 트루스 소셜. 거기에다 대놓고 더 이상 로켓 발사, 위성, 전기차 생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머스크 회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이나 계약 같은 거요. 이걸 중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친 거죠. 와, 이건 정말 스페이스X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랑도 직결되는 건데 그걸 딱 겨냥한 발언이네요. 파장이 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 입장에선 정말 아찔한 발언이죠. 게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사업 활동에 집중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이렇게 머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가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 되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대안을 찾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 시선이 스페이스X의 경쟁사 바로 로켓랩으로 향했다는 거죠. 실제로 주가도 눈에 띄게 올랐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정부 계약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네. 안정적인 대안으로 로켓랩이 확 부상한 거죠. 실제는 머스크 창당 발표 이후에 로켓랩 주가는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9%?
야, 이건 단순한 반사이익이라고만 보기엔 좀 임팩트가 큰데요. 그렇죠. 단순 반사행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로켓랩 스스로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로켓랩 자체의 경쟁력이 원래 탄탄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들이 있길래 이렇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가요? 일단 로켓랩은요, 이미 검증된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력 발사체인 일렉트론 로켓으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 발사를 성공시켰거든요. 벌써 10번이나요? 네. 근데 더 대단한 건 지난 2분기에는 5번을 성공했는데 그중에서 6월 한 달에만 4번을 쏘아 올렸어요. 월간 최다 발사 기록을 그냥 갈아치운 거죠. 와, 한 달에 4번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안정적이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연달아서 그것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냈다는 건 로켓랩의 기술적인 신뢰도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운영 능력,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우주국 ESA라고 하죠. 네, ESA. 그 ESA의 저궤도 위성 항법 시스템 프로젝트라는 중요한 사업도 수주를 했고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미국 정부와의 관계, 이게 또 스페이스X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로켓랩은 이미 미국 방부, 펜타곤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이미요? 네, 우주개발국 SDA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서 진행하는 T2LTL 베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성 18기 제작 계약을 이미 따냈고요. CDR, 그러니까 중요 설계 공토까지 완료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 공군하고는 차세대 대형 로켓인 뉴트론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뉴트론 로켓이 앞으로 로켓랩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텐데요. 저궤도에 대형 화물을 실어 나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한 2027년쯤에는 수익성 전환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론 로켓 기대되네요. 또 다른 정부 관련 사업은 없나요? 있습니다.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5년간 예산 규모가 56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방부 우주 발사 프로그램이 NSSL 레인 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로켓랩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56억 달러요? 와. 네, 그리고 로켓랩 CEO가 직접 언급한 건데 국방부의 골든돔이라는 시스템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아주 깊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이야, 탄탄한 기술력에다가 이렇게 강력한 정부 파트너십까지 갖췄고, 그럼 재무적인 전망은 어떤가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재무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따냈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 백로그라고 하죠. 네, 백로그. 이 백로그가 10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죠. 와, 10억 달러. 네. 근데 이 중에서 약 6억 달러,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향후 1년 안에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에요.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도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장기적으로는요? 분석가들은 2026년에는 조정 이외 이비다,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매출이 12억 달러에 달하면서 완전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예상 매출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성장세입니다. 3배 성장, 2027년까지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인데요. 네, 가파르죠.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라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떨어지죠. 근데 로켓랩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점도 무시할 수 없죠. 투자 관점에서도 스페이스X는 이미 너무 커버려서 앞으로 성장 여력은 오히려 로켓랩이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또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우주경제 시장 자체가 2035년에는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던데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런 거대한 시장 성장 속에서 로켓랩의 잠재력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주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로켓랩은 확실한 기술력과 정부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파도를 탈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였는데 이게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을 야기하면서 그의 기업들,
테슬라와 특히 스페이스X에 아주 큰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미 탄탄한 기술력과 특히 미 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왔던 로켓랩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국가 안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산업에서 특정 인물, 그러니까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켓랩은 아마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의 리더가 직접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 안보나 핵심 인프라와 밀접하게 얽힌 산업의 경우 이런 상황이 더 복잡한 지정학적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려해야 할 게 많아지죠. 앞으로 정부나 투자자들은 이런 종류의 리스크, 그러니까 한 인물의 정치적 행보가 기업의 운명에 미치는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관리해야 할까요?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망이 기업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